자, 가정해 봐라. 여러분이 해결책을 연구해 왔다고. 솔루션 다음에 전치사 to 오는 거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독해할 때 보면은 어떤 특정한 단어가 특정한 전치사를 이렇게 취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건 암기를 해 둬야 됩니다.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연구해 왔다 이 말이죠. 자, 뭐에 대한 해결책이냐? 챌린징은 뭐 이렇게 도전하다, 뭐 도전적이다 이 말은 조금 뭐랄까요? 우리가 쉬운 문제에 도전하지는 않잖아요. 좀 어려운 문제죠. 그래서 어려운 기술적인 문제를 위한 해답을 찾기 위한 연구를 해왔다. 수년 동안. 이렇게 가정해보자. 자, 또한 가정해보자. 여러분이 주의를 기울여왔다. 또는 관심을 가져왔다. 이 말이죠. whatever else. 요게 이제 복합 관계 대명사인데, 는 앞에서 말한 거 말고, 즉, 요거죠. 이 어려운 기술적인 문제에 대한 뭐 해결책이 되겠죠. 이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연구해 왔는데, 그것 말고, 여러분의 복합 관계 때문에 얘도 선행사를 포함하고 있죠. 그리고 이때 대또 얘가 선행사가 들어가 있는데, 얘도 이거 지금 얘를 수시한다 보면 됩니다. 이게 두 개가 와 있어요. 관계사절이. 관련된 그 문제. 큰 기술적인 문제죠. 이 문제와 관련되어 있고,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여러분이 마주친 다른 것들에 주의를 기울여 왔다고 가정해보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찾고자 하는 이 해결책에만 주의를 기울여 온 게 아니라 이 해결책과 관련된 다양한 다른 문제에도 뭐다 주의를 기울여 왔다 이 말이죠. 뭐 해답을 찾기 위해서는 그와 관련된 다양한 방면의 그 해결책을 찾아야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문제와 관련된 우리가 최종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그 문제와 관련돼 있고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우리가 마주치는 다른 문제, 다른 것들에도 관심을 가져왔다는 거죠. 자, 그 경우에 이 chance 기회가 아니라 이게 뭐 어떤 가능성, 확률 이런 뜻입니다. 확률은 대대하이다 이런 뜻인데 확률은 뭐랄까요? 그냥 예측이죠. 예측. 추측해 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그냥 chances are that 이런 게 앞으로 이렇게 나오면은 해석을 할 때는 아마도 이렇게 해서 하면 됩니다. 아마도 어쩐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perhaps 이렇게 해서 하면 됩니다. 아마도 이러한 문제에 대한 창의적인 해결책은 갑자기 팝업 여러분은 마음속에 떠오른다.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여러분이 are relaxed pay attention to죠. 너무 신경 쓰고 있다가 relaxed 이제 약간 쉬는 거죠. 이제 머리 좀 식히려고 relaxed 한 거죠. 즉 잠시 쉬는 거죠. 머리를 식히려고 할 때 갑자기 suddenly 팝업 머릿속에 해결책이 탁 떠오른다 이 말이죠. 이런 것을 유레카의 순간이라 한다 이 말이죠. 이런 유레카의 순간이 일어난다 이 말이죠. 예상치 못한 때, 그렇죠. 해결하려고 막 머리 싸매고 이렇게 또 할 때, 이럴 때는 안 떠오르다가 이렇게 이제 좀 쉬었다 해야 되겠다. 그러고 이제 또 있을 때 갑자기 아이디어가 해결책이 떠오른다. 이걸 뭐라고요? 유레카의 순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자, 이러한 갑작스러운, 아까 suddenly 팝업 그랬잖아요. 이때 이 spontaneous가 sudden입니다. sudden. 이런 갑작스러운 창의적 생각을 순간, 갑작스럽게 또는 불현듯 떠오르게 하긴 것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즉, 잘 떠오르게 하고, 이게 잘 떠오르면 좋을 거 아니에요? 고민 하다가 뭔가 해결책이 안 났는데 좀 쉬니까 갑자기 해결책이 생각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을 좋은 거니까 강화시켜준다 이 말이죠. 이러한 창의적인 생각, 즉 좋은 생각이 요거 똑같은 말이에요. 얘를 표현을 달리한 거지 이렇게. 이런 갑작스러운 해결책이 떠오도록 더 강화시켜주기 위해서는 우리는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잠재적으로 가치 있는 잠재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것들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렇죠. 그 문제와 전혀 관계없는 일에 주의를 기르면은 뭐 유레카 순간이 오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와 관련된 데 주의를 기울여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뭐 해결책이 나오지. 그 문제와 전혀 관계없는. 그래서 이것은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내로다운 좁히가 이 말이죠. 어디로, 투가 어디로 이 말이죠. 한정하는 거죠. 어떤 특정한 하나의 주제로 여러분의 관심을 좁혀야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 말이죠. 어떤 가치 있는 결과를 낳으니까 어떤 특정한 주제에만 너무 집중해야 되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반대로 breadth of experience.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형용사 브로드의 이 형용사의 명사입니다. 이 breadth란 말이. 아까도 우리가 아이디얼이란 말이 있었잖아요. 21번에서 클래시컬 아이디얼 오브 이렇게 나왔었죠. 트루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진리와 지식의 이상 이런 뜻이. 이것도 아이디얼이 명사도 여기서 명사입니다. 형용사의 명사, 여기 형사도 아이디얼이니까 형용사의 명사형 다음에 이렇게 오브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똑같이 오브가 나오죠. 그러면 이게 원래는 이게 뒤에 게 의미상 주어입니다. 이렇게 이게 보호예요. 그러니까 경험이 폭이 넓다 이런 뜻이죠. 이것도 진리와 이러이러한 진리와 지식이 이상적이다 이 말이 되겠죠. 이게 왜 주어 수로예요. 주어 수로. 근데 이렇게 된 거죠. 해석할 때 이렇게 해석이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말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예쁜 소녀 그러면 이 소녀를 수식한 말인데 그 소녀가 뭐하다 예쁘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주어 수로로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할 걸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좀 말이 어려웠나요? 여러분 이게 왜냐하면 해석을 할 때 우리말하고 영어 표현은 약간 표현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구조를 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경험의 폭이 중요하다. 창의성에는 이렇게 해서 하면 경험의 폭 그러면 이게 잘 다가오지 않죠. 이게 정확히 무슨 말인지 쉽게 다가오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독해할 때는 해석할 때는 우리말에 쉽게 이해가 돼야 되겠죠. 그래야 글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런 요령이 좀 필요하다는 겁니다. 앞으로.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이제 이런 구조가 나오면은 선택지도 보면은 여러분이 이런 거 이제 원리적으로 나중에 선생님이 구문 독해라는 걸 이제 할 거예요. 앞으로.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독해의 원리, 영어 문장을 만드는 원리적인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지금은 그럴 시간이 없으니까, 그런 시간은 아니니까, 잠깐 결과적인 것만 얘기하면은, 자, 여기서 또 보면은, 있네. 여기 4번 같은 경우도 봐요. 요것도 형용사의 명사인데 오브가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attention, focused attention 이 말이죠. 여기 물론 전치사다 하니까 이게 의미상의 이게 주어고 이거 보호예요. 아까 그 소녀가 아름답다 그러듯이. 그래서 그 초점이 맞춰진 관심, 즉 집중된 관심이 되겠죠. 집중된 관심이 중요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해석할 때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도 되겠지만 그러니까 집중된 관심의 중요성 그러면은 문자적으로 그냥 뭐뭐에 뭐뭐 이렇게 해서 하면은 이게 무슨 말인지 쉽게 다가오지 않는다. 그래서 중요한 관심, 중요한 주된 관심 이렇게 해석한 게 좋다 이 말이죠. 그래서 형용사의 명사니까 해석할 때는 폭넓은 경험이 되겠죠. 폭넓은 경험이 이 키란 말이 키 다음에 투가 온다는 기억하고 어디 열쇠를 열 때는 그 최종 목적지죠. 그래서 투를 쓴다고 보면 됩니다. 창의성에 이르는 열쇠다 이런 뜻인데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폭넓은 경험이 창의성에 이르기 위해서는 창의성을 갖기 위해서는 중요하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문을 열 때는 뭐가 중요해? 키가 중요하잖아요. 키가 핵심이잖아요. 그런 뜻입니다. 키를 앞으로 해석할 때는 그냥 우리말로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해 주겠습니다.
폭넓은 경험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어떤 문제, 지금 주제가 뭐예요? 어떤 어려운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문제만 너무 골똘하면은 이게 해결책이 쉽게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와 관련된 다른 것들 평상시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러면은 편안할 때, 즉 머리 안 아플 때 이 아이디어가 떠오를 수 있다. 즉 유레카의 모먼트, 유레카 순간이 생길 수 있다 이 말이 되겠죠.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다. 그 주제에 관련된 그것만 집중하면 안 되고 그와 관련된 뭐야 폭넓은 경험이 필요하다 이 말이죠. 크리에이트는 이 유레카를 얘기하겠죠. 유레카 순간을 위해서는 이러한 다양한 경험이 필요하다 이 말이죠. 물론 이 경험이 아까 이 문제와 관련된 경험이어야 되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경험이 제한된다. 좁은 범위의 주제에 제한되면 이프절에 되는 이 이프절 강조는 여러분의 상상력의 범위, 이 상상력이 쉽게 말하면 크리에이티비티라 보면 되겠죠. 상상력의 범위도 똑같이 좁아질 것이고 일성에는 뭐야? 해로울 것입니다. 이 말이죠. 쉽게 말하면 결론은 뭐예요? 창의성을 갖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폭넓은 경험이 필요하다. 이 말이 되겠죠. 너무 그 문제에 집중해서 고민을 하면은 창의성이 안 나온다는 거죠. 그와 관련된 다양한 경험이 필요하다. 자, 그러면 이 주제와 제일 가까운 것을 선택지에서 고르면 되는데 편의상 답만 체크하고 가겠어요. 나머지는 여러분이 확인해 보면 되겠죠. 여기서 주제는 2번입니다. 그렇죠. 다양한 경험이 필요하다 이 말이죠. 이적인 생각을 기르기 위해서는 아까 인핸스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이 말이죠. 다양한 경험이 필요하다. 아까 형용사 명사인 다음 얘를 주어로 보라 그랬죠. 다양한 경험이 필요하다. 이제 섬이 이런 이야기를 왜 하냐 그러면은 이 주제 같은 경우는 선택지가 다 이런 구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요거 이제 형사 명사 오버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주된 관심이 중요하다 이 말이죠. 여기에 관심을 주로 갖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해서 쉽게 다가오지. 이게 문자적인 해석을 해가지고는 선택지 자체가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정답을 고를 확률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선택지를 좀 더 쉽게 정답을 고를 수 있다 이 말이죠. 이런 게 중요합니다. 꼭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죠. 폭넓은 경험이 창의성이 중요하다. 이 필자가 뭐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이 한 가지를 잘 봐야 됩니다. 근데 보통 앞부분에서 이 주제를 밝히고 또는 그 소재라고 그럴 수 있는데 그리고 문장을 마무리할 때도 다시 한번 이렇게 강조하고 문장을 마무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앞부분 보고 뒷부분 보고 이렇게 답내도 되는데 어차피 지금 우리가 내신 대비니까 전체 지문 내용을 잘 봐야 되겠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아까 있죠. 폭넓은 경험이 중요하다 이 말이죠. 창조성에는 자 이것이 의미하는 바로 적절한 것은 뭐 이건 어려운 내용 아니죠. 문자 그대로 이해하면 되겠죠. 어려운 내용 아니니까. 자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와이드 레인지, 레인지가 범위 넓은 지식과 관심을 갖는 것이죠. 뭐 하기 위해서 상상력을 확장시키기 위해서는 이 말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2번 문제 해석해 보겠습니다. 자, 가정해 봐라. 여러분이 해결책을 연구해 왔다고. 솔루션 다음에 전치사 to 없는 거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독해할 때 보면은 어떤 특정한 단어가 특정한 전치사를 이렇게 취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건 암기를 해둬야 됩니다.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연구해 왔다 이 말이죠. 자, 뭐에 대한 해결책이냐? 챌린징은 뭐 이렇게 도전하다, 뭐 도전적이다 이 말은 조금 뭐랄까요? 우리가 쉬운 문제에 도전하지는 않잖아요. 좀 어려운 문제죠. 그래서 어려운 기술적인 문제를 위한 해답을 찾기 위한 연구를 해왔다. 수년 동안 이렇게 가정해보자. 자, 또한 가정해보자. 여러분이 주의를 기울여왔다. 또는 관심을 가져왔다 이 말이죠. whatever else. 이게 이제 복합 관계 대명사인데 는
앞에서 말한 거 말고, 즉, 요거죠. 이 어려운 기술적인 문제에 대한 뭐 해결책이 되겠죠. 이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연구해 왔는데, 그것 말고, 여러분의 복합강의 때문에 얘도 선행사를 포함하고 있죠. 그리고 이때 대또 얘가 선행사가 들어가 있는데, 얘도 이거 지금 얘를 수시한다고 보면 됩니다. 이게 두 개가 와 있어요. 관계사절이. 관련된 그 문제. 큰 기술적인 문제죠. 이 문제와 관련되어 있고,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여러분이 마주친 다른 것들에 주의를 기울여 왔다고 가정해보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찾고자 하는 이 해결책에만 주의를 기울여 온 게 아니라 이 해결책과 관련된 다양한 다른 문제에도 뭐다 주의를 기울여 왔다 이 말이죠. 뭐 해답을 찾기 위해서는 그와 관련된 다양한 방면의 그 해결책을 찾아야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문제와 관련된 우리가 최종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그 문제와 관련돼 있고 관련돼 있는 것으로 우리가 마주치는 다른 문제, 다른 것들에도 관심을 가져왔다는 거죠. 자, 그 경우에 이 chance 뒤가 아니라 이게 뭐 어떤 가능성, 확률 이런 뜻입니다. 확률은 대대하이다 이런 뜻인데 확률은 뭐랄까요? 그냥 예측이죠. 예측, 추측해 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그냥 chances are that 이런 게 앞으로 이렇게 나오면은 해석을 할 때는 아마도 이렇게 해서 하면 됩니다. 아마도 어쩐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perhaps 이렇게 해서 하면 됩니다. 아마도 이런 문제에 대한 창의적인 해결책은 갑자기 팝업 여러분의 마음속에 떠오른다.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여러분이 are relaxed pay attention to죠. 너무 신경 쓰고 있다가 relaxed 이제 약간 쉬는 거죠. 이제 머리 좀 식히려고 relaxed 한 거죠. 즉 잠시 쉬는 거죠. 머리를 식히려고 할 때 갑자기 suddenly 팝업 머릿속에 해결책이 탁 떠오른다 이 말이죠. 이런 것을 유레카의 순간이라 한다 이 말이죠. 이런 유레카의 순간이 일어난다 이 말이죠. 예상치 못한 때 그렇죠. 해결하려고 막 머리 싸매고 이렇게 또 할 때 이럴 때는 안 떠오르다가 이렇게 이제 좀 쉬었다 해야 되겠다. 그러고 이제 또 있을 때 갑자기 아이디어가 해결책이 떠오른다. 이걸 뭐라고요? 유레카의 순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자, 이러한 갑작스러운 약간 suddenly 팝업 그랬잖아요. 이때 이 spontaneous가 sudden입니다. sudden. 이런 갑작스러운 창의적 생각을 순간 갑작스럽게 또는 불현듯 떠오르게 하는 것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즉 잘 떠오르게 하고 이게 잘 떠오르면 좋을 거 아니에요. 고민하다가 뭔가 해결책이 안 났는데 좀 쉬니까 갑자기 해결책이 생각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을 좋은 거니까 강화시켜 준다 이 말이죠. 이러한 창의적인 생각, 즉 좋은 생각이 요거 똑같은 말이에요. 얘를 표현을 달리한 거지 이렇게. 이런 갑작스러운 해결책이 떠오도록 더 강화시켜 주기 위해서는 우리는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잠재적으로 잠재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것들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렇죠. 그 문제와 전혀 관계없는 일에 주의를 기르면은 뭐 유레카 순간이 오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와 관련된 주의를 기울여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뭐 해결책이 나오지. 그 문제와 전혀 관계없는. 그래서 이것은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내로우다운 좁히다 이 말이죠. 투가 어디로 이 말이죠. 한정하는 거죠. 어떤 특정한 하나의 주제로 여러분의 관심을 좁혀야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 말이죠. 어떤 가치 있는 결과를 나오니까 어떤 특정한 주제에만 너무 집중해야 되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반대로 breadth of experience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형용사 브로드의 이 형용사의 명사입니다. 이 breadth란 말이에요.
아까도 뭐야, 우리가 아이디얼이란 말이 있었잖아요. 21번에서. 클래시컬 아이디얼 오브 이렇게 나왔었죠. 브루스 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진리와 지식의 이상 이런 뜻이. 이것도 아이디얼이 명사도 여기서 명사입니다. 형용사의 명사, 여기 형사도 아이디얼이니까. 형용사의 명사형 다음에 이렇게 오브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똑같이 오브가 나오죠. 그러면 이게 원래는 이게 뒤에 게 의미상 주어입니다. 이렇게. 이게 보호예요. 그러니까 경험이 뭐야? 폭이 넓다 이런 뜻이죠. 이것도 진리와 이러이러한 진리와 지식이 이상적이다 이 말이 되겠죠. 이게 왜 주어 수로예요. 주어 수로. 근데 이렇게 된 거죠. 해석할 때 이렇게 해석이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말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예쁜 소녀 그러면 이 소녀를 수식한 말인데 그 소녀가 뭐하다 예쁘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주어 수로로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할 걸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좀 말이 어려웠나요? 여러분 이게 왜냐하면 해석을 할 때 우리말하고 영어 표현은 약간 표현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구조를 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경험의 폭이 중요하다. 창의성에는 이렇게 해서 하면 경험의 폭 그러면 이게 잘 다가오지 않죠. 이게 정확히 무슨 말인지 쉽게 다가오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독해할 때는 해석할 때는 우리말에 쉽게 이해가 돼야 되겠죠. 그래야 글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런 요령이 좀 필요하다는 겁니다. 앞으로.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이제 이런 구조가 나오면은 선택지도 보면은 여러분이 이런 거 이제 원리적으로 나중에 선생님이 구문 독해라는 걸 이제 할 거예요. 앞으로.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독해의 원리, 영어 문장을 만드는 원리적인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지금은 뭐 그럴 시간이 없으니까 그런 시간은 아니니까 잠깐 결과적인 것만 얘기하면은 자 여기서 또 보면은 있네 여기 4번 같은 경우도 봐요. 요것도 형용사의 명상답 오브가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attention, focused attention 이 말이죠. 여기 물론 전치사다 하니까 이게 의미상 얘기가 주고 얘가 보호예요. 아까 그 소녀가 아름답다 그러듯이 그래서 그 초점이 맞춰진 관심, 즉 집중된 관심이 되겠죠. 집중된 관심이 중요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해석할 때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도 되겠지만 그러니까 집중된 관심의 중요성 그러면은 문자적으로 그냥 뭐뭐에 뭐뭐 이렇게 해서 하면은 이게 무슨 말인지 쉽게 다가오지 않는다. 그래서 중요한 뭐 관심, 중요한 주된 관심 이렇게 해석한 게 좋다 이 말이죠. 그래서 형용사의 명사니까 해석할 때는 뭐예요? 폭넓은 경험이 되겠죠. 폭넓은 경험이 이 키란 말이 키 다음에 투가 온다는 기억하고 어디 열쇠를 열 때는 그 최종 목적지죠. 그래서 투를 쓴다고 보면 됩니다. 창의성에 이르는 열쇠다 이런 뜻인데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폭넓은 경험이 창의성에 이르기 위해서는 창의성을 갖기 위해서는 중요하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문을 열 때는 뭐가 중요해요? 키가 중요하잖아요. 키가 핵심이잖아요. 그런 뜻입니다. 키를 앞으로 해석할 때는 그냥 우리말로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해 주겠습니다. 폭넓은 경험이 중요하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어떤 문제 지금 주제가 뭐예요? 어떤 어려운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문제만 너무 골똘하면은 이게 해결책이 쉽게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와 관련된 다른 것들 평상시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러면은 편안할 때, 즉 머리 안 아플 때 이 아이디어가 떠오를 수 있다. 즉 유레카의 모먼트, 유레카 순간이 생길 수 있다 이 말이 되겠죠.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다. 그 주제에 관련된 그것만 집중하면 안 되고 그와 관련된 뭐야 폭넓은 경험이 필요하다 이 말이죠. 크리에이트는 이 유레카를 얘기하겠죠. 유레카 순간을 위해서는 이러한 다양한 경험이 필요하다 이 말이죠. 물론 이 경험이 아까 이 문제와 관련된 경험이어야 되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경험이 제한된다. 좁은 범위의 주제에 제한되면
if절에 되는 이 if절 강조입니다. 여러분의 상상력의 범위, 이 상상력이 쉽게 말하면 크리에이티비티라 보면 되겠죠. 상상력의 범위도 똑같이 좁아질 것이고 창의성에는 뭐야? 해로울 것입니다. 이 말이죠. 쉽게 말하면 결론은 뭐예요? 창의성을 갖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폭넓은 경험이 필요하다. 이 말이 되겠죠. 너무 그 문제에 집중해서 고민을 하면은 창의성이 안 나온다는 거죠. 그와 관련된 다양한 경험이 필요하다. 자, 그러면 이 주제와 제일 가까운 것을 선택지에서 고르면 되는데 편의상 답만 체크하고 가겠어요. 나머지는 여러분이 확인해 보면 되겠죠. 여기서 주제는 2번입니다. 그렇죠. 다양한 경험이 필요하다 이 말이죠. 적인 생각을 기르기 위해서는 아까 인핸스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이 말이죠. 다양한 경험이 필요하다. 아까 형용사 명사인 얘를 주어로 보라 그랬죠. 다양한 경험이 필요하다. 이제 쌤이 이런 이야기를 왜 하냐 그러면은 이 주제 같은 경우는 선택지가 다 이런 구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요거 형사 명사 오버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주된 관심이 중요하다 이 말이죠. 여기에 관심을 주로 갖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쉽게 다가오지. 이게 문자적인 해석을 해가지고는 선택지 자체가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정답을 고를 확률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선택지를 좀 더 쉽게 정답을 고를 수 있다 이 말이죠. 이런 게 중요합니다. 꼭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죠. 폭넓은 경험이 창의성이 중요하다. 이 필자가 뭐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이 한 가지를 잘 봐야 돼요. 근데 보통 앞부분에서 이 주제를 밝히고 또는 그 소재라고 그럴 수 있는데 그리고 문장을 마무리할 때도 다시 한번 이렇게 강조하고 문장을 마무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앞부분 보고 뒷부분 보고 이렇게 답내도 되는데 어차피 지금 우리가 내신 대비니까 전체 지문 내용을 잘 봐야 되겠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아까 있죠. 폭넓은 경험이 중요하다 이 말이죠. 창조성에는 자 이것이 의미하는 바로 적절한 것은 뭐 이건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문자 그대로 이해하면 되겠죠. 어려운 내용 아니니까. 자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와이드 레인지가 범위 넓은 지식과 관심을 갖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어법 문제인데 우리가 만나는 다른 해결책 말고 우리가 마주치는 다른 모든 문제, 모든 하면 됩니다. 이 복합 관계사는 이게 다 문법인데 그래서 여러분이 그 문법이 약한 학생이랄지 아니면 영어를 빨리 좀 업그레이드 시키고 싶다 이런 학생들 문법을 꼭 잘 정리해야 됩니다. 그러면 영어 실력이 빠른 속도로 늡니다. 뭐 다양한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저는 신조는 어쨌든 문법이 어느 정도 정리가 돼야 된다. 그러면은 영어 실력이 빨리 는다. 기억하기 바랍니다. 이게 복합관계사는 what도 그렇지만 뭐예요? what 자체도 뭐예요? 선행사를 포함하잖아요. whatever도 그런 건데 what하고 whatever는 좀 다릅니다. 말은 이건 이제 문법적인 거니까 어찌됐든 이게 이중으로 수식하고 있어요. 관계사가 선행사가 하나인데 이게 선행사가 들어가 있다고 보는 거니까 선행사가 지금 관계사죠. 두 개예요. 이게 선행사가 뭐 예를 들어서 A라고 보면은 여러분이 이 A와 마주친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그 A가 또 뭐예요? 그래서 여기 이 대선 광점은 일부러 써준 겁니다. 두 번 수식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 문제 즉 요거죠. 이 해결책과 관련된 문제다 이 말이죠. 이게 두 번 수식이죠. 여러분이 마주친 문제고 이 문제는 또 뭐다? 찾고자 하는 그 해결책이죠. 문제와 관련된 것들이다 이 말이죠. 이런 것들에 주의를 기울여 왔다 이 말이죠. 이 문제만 몰두한 게 아니라 이런 문제와 관련된 문제에 집중. 그래서 이거 맞습니다. 이게 좀 어렵죠. 관계사에서 이렇게 이중수식이 되어서 여러분이 만나는 문제요. 그 문제는 또 뭐 이 문제와 관련된 문제다 이 말이 되겠죠. 그걸 맞습니다. 맞고 3번을 보면은 자 것들에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이 말이죠. 어떤 것들이냐. need to가 어떤 이어지듯 처리하다. 이게 주어 조동사 다음에 동사잖아요. 본동사라 그러잖아요. 이게 동사니까
잠재적으로 뭐하다. 가치 있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것들에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동사 수식이니까 이건 부사로 와야 되겠죠. potentially 해야 되겠죠. 그래서 potentially li가 와야 됩니다. 부사로 와야 되겠죠. 동사 수식이니까. 3번이 답이고, 다음에 likewise 이게 부사입니다. 마찬가지로 없다고 보면은 will be 내로 맞죠. 부사는 수식이니까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얘가 없다고 보면은 마찬가지로 자연스럽게 연결되죠. 조동사 다음에 본동사. 그리고 이제 이거 전체가 관계대명사인데, 이게 동사니까 이게 주어하면 주격 관계대명사인데, 여러분 상상력의 범위가 마찬가지로 좁아질 것이고, 이 위치는 가 나오면은 이 계속적 용법이고, 계속적 용법 때 위치는 이 앞에 나오는 그 절 전체가 선행사일 수가 있어요. 즉 상상력의 범위가 좁은 것, 이것은 그러니까 보통 관계대명사 명사를 받는 대명사지만 그렇지 않고 군화절이 선행사일 수 있다. 이때는 계속적 용법을 쓰고, 그러니까 컴마가 오지요. 컴마가 오고, 그래서 이때는 위치를 씁니다. 대선 못 써요. 상상력의 범위가 좁아지는 거죠. 좁아지면 그 결과 무엇도, 이것은 창의성에 해로울 것이다 이 말이죠. 절 전체가 선행사인 관계대명사, 계속적 용법까지 맞습니다. 다음은 4번. 빈칸줄인데, 빈칸줄은 이제 아니까, 내용을 아니까 이런 거 쉽게 할 수 있겠죠? 앞에는 반대로 이 말이에요. 반대로 이것이 창의성이 중요하다. 앞에 거 반대니까 앞에 걸 보면 이것은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을 좁혀야 된다. 하나 특정한 주제로 좁혀야 된다를 의미한 건 아니고, 이 갇힌 결과와 잠재적으로 이어지는 것들의 줄을 기울여라 해서 그러면은 가치 있는 결과니까 뭐 어떤 특정한 주제로 관심의 범위를 좁혀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반대로 창의성에는 이것이 중요하다면 반대니까 뭐야, 폭넓은 경험이 중요하다 해야 되겠죠. 범위를 좁힌다와 반대죠. narrow down과 반대 개념 와야 되겠죠. 폭넓은 경험이 중요하다. 그래서 1번이 답이 돼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래 순서 문제인데, 자, 내용 아니까. 자, 그러한 경우에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갑자기 떠오릅니다.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이 뭐 할 때, 조금, 이제, 머리를 식힐 때, 이 말이죠. You are relaxed. 이제 좀 쉬었다가, 머리를 식힐 때,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갑자기 떠오르게 된다, 이 말이죠. 그 답은, 그래서 어떤지, 이게 갑자기 떠오른 이걸 뭐라 써요? 이 유레카라 그랬죠? 이게 서치가 지시사죠. 이게 디스나 대다하고 똑같아요. 이러한 유레카의 순간이, 그러니까 이게 지시사니까 갑자기 머릿속에 떠오른다. 이게 뭐야? 유레카. 지시사가 뒤로 와야 되겠죠. 이러한 유레카의 순간은, 그리고 이 가로는 유레카가 좀 어려운 말이니까 이게 플러스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레카란 말에 알면 이걸 볼 필요는 없는 거죠. 이 유레카 순간이 자주 일어나게 됩니다. 예상치 않은 때, 특히 여러분의 마음이 뭐할 때, 릴렉스 될 때, 즉 머리를 식히고 있을 때, 좀 쉬고 있을 때 떠오른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아까 스판테니어스가 말했어요. 갑자기 떠오른 거라 그랬죠. 갑자기라 그랬죠. 그래서 뭐야? 아까 이 suddenly인데 이건 이제 형용사니까 sudden이죠. sudden. pop up in your mind가 뭐야? 유력하고. 그래서 creative라고 볼 수 있죠. 이런 갑작스러운 생각이 떠오르는 것을, 즉 유레카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여러분의 가치 있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것들에 주의를 기른다. 즉, 좀 관련된 일에 또는 문제에 주의를 기른다. 아무 관계없는 일에 정신 팔면 안 된다 이 말이 되겠죠. 이것은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렇다고 해서 관련됐다고 해서 너무 특정한 주제에만 여러분 관심을 좁혀야 된다. 이런 의미는 아니고, 그리고 C로 가야 되겠죠. 반대로, 그게 아니라 반대로 뭐다? 관심의 범위를 좁히라는 얘기가 아니라
폭넓은 경험이 중요하다 해야 되겠죠. 반대로니까 좁다, 넓다 해야 되겠죠. 좁다 반대가 넓다니까. 그러니까 BAC로 와야 되겠죠. 다시 정리하면은 여기서 뭐 주어진 문장이 뭐야? 이러할 때 뭐한다? 창의적인 문제된 해결책이 여러분의 머릿속에 갑자기 떠오른다. 이게 갑자기 떠오르는 게 뭐다? B, 유레카죠. 이러한 유레카 순간이 지시사니까 지시사가 뒤로 와야 되겠죠. 이러한 유레카 순간은 뭐 할 때, 여러분 머리를 식히고 있을 때 떠오르고 유레카의 어떤 특징을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이러한 갑작스럽게 창의적인 생각이 떠오른 것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스판테니어스가 뭐하고 같다고요? suddenly pop-up하고 같아요. 이게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표현이 다르니까 이게 다른 것 같지만은 이게 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잘 캐치해야 됩니다. 그 수능 이런 걸 볼 때는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표현은 다르지만 같은 내용이에요. 자주 창의적인 생각이 떠오르게 하기 위해서는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된다?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어디에? 가치 있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잠재적으로라는 말은 직접적은 아니더라도 간접적으로라도 내가 얻고자 하는 그러한 가치 있는 결과와 관련된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이죠. 그거죠. 생뚱맞는 그 주제에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되고. 그래서 이건 의미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은 뭐다? 가치 있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말은 내가 찾고자 하는 뭐다? 어떤 주제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관심을 어디에 특정한 주제로만 좁혀야 된다 이런 의미냐? 그렇지는 않고 반대로 오히려 그 주제하고 관련돼 있지만 폭넓은 경험이 주제와 관련돼 있는 경험이 되겠죠. 폭넓은 경험이 유레카에게는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BAC로 와야 되겠습니다. 자, 이해됐죠? 다음 6번은 자, 그러한 경우, 이거 지시사가 있죠. 지시사가 순서 잡는데 중요하죠.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갑자기 떠오릅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여러분이 머리를 식히고 있을 때, 릴렉스 할 때. 이 다음엔 뭐야? 이걸 아까 유레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유레카 순간이 예상치 못한 때 일어난다. 그렇죠. 이게 예상치 못한 게 뭐야? 릴렉스한 거 아니야? 그래서 집중해서 연구했는데 해결책이 못 찾아. 그래서 머리 아파. 그래서 이제 쉬고 있는데 릴렉스하고 있는 거죠. 이거 예상치 못한 때죠. 진짜 막 찾으려고 할 때는 안 떠오르다가 이럴 때 유레카 순간이 찾아온다 이 말이 되겠죠. 그래서 서치가 머릿속에 갑자기 아이디어가 떠오른 걸 유레카라 그러니까 이게 뒤로 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2가 답이 되겠죠. 2번이 이거 앞에 와야 되니까. 다음 7번은 요약문이죠. 자, 창의적인 통찰력은 흔히 일어납니다. 예상치 못하게 뭐 할 때냐 그럼 우리가 그렇죠. 머리를 식히고 있을 때 유레카할 순간이 찾아온다. 그러나 통찰력이 즉 문제에 대한 해결책 이렇게 말합니다. 근본적으로는 뿌리를 두고 있다. 루트가 뿌리잖아요. 어디에 근거하고 있다. 주제를 폭넓은 경험하는 데 그렇게 되겠죠. 폭넓은 경험 아까 나왔죠. 폭넓은 경험이 중요하다 그랬으니까 여기가 요거죠. 요거 와이드 넓은 그 주제에 대한 경험 익스피리언스가 와야 되겠네요. 이게 주동사니까 이건 접속사네요. 좁은 것에 집중하는 것은 제한합니다. 우리의 상상력의 범위를 제한한다 이 말이죠. 여기서는 지금 AI가 이 지문을 줄 때 이놈이 지문 전체를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찾아보면은 이게 스코프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 지문을 전체 원래고사 지문을 보세요. 스코프란 말이 마지막 부분에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상상력의 범위를 제한하게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제한된 관심이 제한되면은 상상력의 범위도 좁아진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여기서는 그것들이 즉 이런 창의적인 통찰력이
예상치 못할 때 일어나는데 이러한 창의적인 통찰력은 근본적으로 즉 폭넓은 주제에 근간다 이 말이죠. 여기서 선생님 아까 경험이 아니라 전혀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주제니까 폭이 되겠습니다. 브레스가 더 좋겠어요. 다음 이제 23번인데요. 23번은 수치심은 우리가 누구인지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죄책감은 또 우리의 행동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두 개의 개념이 등장했죠. 수치심과 죄책감이라는 토픽이 등장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둘의 어떤 차이를 이야기하겠죠. 우리는 죄책감을 느낍니다. 뭐 할 때? 우리가 뭔가를 요건 조금 어려운데 홀드업하고 저 뒤에 보면은 어게인스트가 있죠. 이게 목적입니다. 근데 우리가 했던 것 또는 페일투드는 실패하다 하면 못마지 못하다 못했던 것이죠. 했거나 못했던 일 이러한 일을 비교하다 이런 뜻입니다. 홀드업 어게인스트 뭐뭐와 비교하다. 되고 싶은 그러한 종류의 사람과 우리의 그러니까 했던 일 하지 못한 우리 행동이죠. 쉽게 말하면 우리의 행동을 비교할 때 죄책감을 느끼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되고 싶은 사람으로서 즉 이상적인 나의 이상형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나의 행동이 이런 이상적인 나의 모습에 일치하지 않을 때 우리는 뭐한다? 죄책감을 느끼겠죠. 그런 의미고 그래서 그것은 이 죄책감은 불편한 감정입니다. 그러나 도움이 되는 감정입니다. 이것도 이제 필링을 받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는 감정입니다. 불편하지만 주제에 대해서 뒤로 갈수록 앞의 내용을 구체화시킨다. 이렇게 문장이 전개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왜 도움이 되냐? 우리가 어떤 것에 사과를 한다. 우리가 했던 일, 즉 내가 잘못한 것에 사과를 하는 거죠. 또 다른 사람에게 뭐 한다? 보상을 한다 이 말이죠. 또는 행동을 바꾼 겁니다. 어떤 행동? 우리가 좋게 느끼지 못했던 행동이죠. 이런 행동, 이런 거를 바꾸면 죄책감은 가장 흔하게 어떤 행동의 동기부여가 된다 이 말이죠. 그렇죠? 죄책감을 가질 때 이런 행동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죄책감이란 어떤 행동 변화 동기부여가 된다. 그래서 죄책감이 좀 불편한 감정이긴 하지만 도움이 되는 감정이다 이 말이죠. 뭐를 위해서? 우리가 행동을 바꾸는데 도움이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이 죄책감이 수치심만큼 강력하지만 그러나 그 효과는 흔히 긍정적입니다. 반면에 이런 뜻입니다. 수치심은 흔히 파괴적입니다. 자, 왜 파괴적이냐? 우리가 누군가에게 사과를 하고 보상을 하고 또 부정적인 감정을 replace A with B죠. 보다 더 긍정적인 행동으로 바꾸는 동안에 죄책감은 우리의 행동에 동기부여가 됩니다. 뭐가 아니라 수치심이 아니라 그러니까 원래는 나데이 법비인데 비나데이 이렇게 쓴 거죠. 사실은 나의 연구에서 나는 알게 되었습니다. 데디아를 또는 발견하게 됐습니다. 수치심이 우리의 일부분을 스코로드스 그런 뭐랄까요 약화시키다 또는 좀먹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의 일부를 갉아먹는다 이 말이죠. 어떤 우리의 일부냐 믿고 있는 뭐라고 우리가 변화할 수 있고 또 더 잘할 수 있다 라고 믿는 우리의 일부란 것은 수치심이나 죄책감을 어디에서 느껴요? 우리 마음에서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되겠습니다. 우리 신체가 아닌 마음이 되겠죠. 우리의 일부란 것은. 자, 우리가 변하거나 변할 수 있고 더 잘할 수 있다 라고 믿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수치심이 약화시킨다. 그래서 아까 파괴적이다 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행동의 어떤 변화에 동기부여가 된 것은 이 수치심이 아니라 뭐다? 죄책감이 더 효과적이다 이 말이죠. 아무래도 수치심은 뭐냐면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의 어떤 정체성, 우리의 인격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이잖아요. 그러니까 수치심이라는 것은 보통 우리가 어떤 도덕적인 행위, 윤리적인 행위와 관련됐을 때 많이 쓰는 말이죠. 그러나 죄책감은 뭐 어떤 나의 인격이라기보다는 어떤 미스테이크죠. 어떤 행동에 잘못 행동한 거죠. 나의 인격 자체를 의심한 게 아니라 수치심은 나의 인격, 나의 정체성을 의심하는 거고, 죄책감은 잘못된 행동, 미스테이크를 얘기한 겁니다. 거기에 느낌이 되겠죠. 그러니까 타격이 훨씬 자기 인격 자체에 대해서 용납을 못한 거죠. 그러니까 수치심이 굉장히 정신적인 타격이 더 클 거 아니겠어요? 죄책감이야 행동을 잘못한 거니까 행동을 고치면 되는 거니까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주제로 적절한 것은 주제는 여기 2번 보면 차이입니다. 그렇죠? 둘을 대비하고 있잖아요. 죄책감과 수치심 사이의 차이, 둘의 차이는 뭐한다? 차이가 있는데 어디에서? 행동에 영향을 주는데, 즉 행동 변화에 동기부여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행동에 영향을 주는 데서 이 둘의 차이가 있다, 즉 다르다 이 말이죠. 그래서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이 아까 얘기했죠. 우리가 변할 수 있다라는 라고 믿는 우리의 부분, 즉 마음을 약화시킨다, 좀먹는다. 이게 무슨 뜻이냐 이 말이죠. 여기서 나오죠. 나는 내 실험에서 알아내기를 이런 사실을 발견했다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 의미는 뭘까? 행동 변화에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다 이런 말이 되겠죠. 그래서 3번이 좋겠습니다. 코로드가 좀 먹는다 이 말이에요. 약화시킨다. 그래서 수치심은 우리의 자신감을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 신뢰를 손상시킨다 이 말이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어법상 틀린 거. 자, 어법상 틀린 거 여기를 보면 밑줄만 봅시다. 볼드체. 우리가 되고 싶은 그러한 종류의 사람. 여기 관계대명사가 생략되어 있죠. 그 다음에 주동사는 항상 관계대명사인데 이 원, 투, B에 보가 빠져 있죠. 우리는 이러이러한 사람이 되고 싶다 이 말이죠. 나 훌륭한 사람, 예를 들면 착한 사람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B에 보가 빠져 있는데 보가 얘죠. 얘가 보로 와야 되죠. 그래서 관계대명사, 이 주동사가 나오면 관계대명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맞고, 다음에 이건 그래서 이 죄책감은 불편하지만 감정이지만 또 도움이 되는 감정이다. 그렇죠. 감정이란 필링이 여기서 반복되고 있잖아. 앞에 한번 나와 있으니까. 이 반복된 명사를 대명사로 봤는데 이렇게 구나절에 수식을 할 때는 대신하 원을 씁니다. 그래서 원 맞습니다. 즉 여기서는 필링이 되겠죠. a feeling. 그래서 2번이 맞고 3번은 그래서 우리가 이런 행동을 바꾼다 이 말이죠. feel good about. 기분 좋게 느끼지 못한 행동이 되겠죠. 그래서 about에 지금 목적어가 빠져 있잖아. 이러이러한 행동에 대해서는 좋은 느낌을 갖는다 이 말이죠. 기분이 좋지 못한 행동이죠. about에 목적어가 빠집니까? 목적어가 명사죠. 그러니까 관계 대명사로 와야 되겠죠.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왜가 아니라 위치나 대수로 와야 되겠죠. 이렇게 쓰면 되겠고, 는 죄책감의 효과는 긍정적이다. 이거 보니까 형사로 맞고, 5번은 우리가 변할 수 있다라고 믿고 있는 마음이라 그랬죠. 주격 관계명사 맞습니다. 이게 지금 단수니까 파트가 선행사니까 이 단수동사 맞죠. s를 붙여야 됩니다. 다음 24번은 빈칸에 들어가는 적절한 말. 자, 나는 실험에서 알아냈습니다. 수치심이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다, 즉 변할 수 있다 라고 믿는 우리의 일부분, 즉 마음을 약화시킨다.
코로두스가 있었죠. 그래서 이게 답이고 다 아는 거니까. 다음 순서 잡기인데 순서 잡기는 어떻게 와야 되겠어? 자, 볼까요? 자, 수치심이 이런 것이고 죄책감은 이런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책감을 느낄 때는 어떠냐? 내가 되고 싶은 어떤 이상적인 나의 모습이죠. 이것과 나의 행동이 비교했을 때 괴리가 있는 거죠. 일치하지 않는 거죠. 그럴 때 죄책감을 느끼게 된다 이 말이죠. 근데 그 죄책감은 불편한 감정이만 행동 변화에 도움이 된다. 즉 동기부여가 된다 이 말이 되겠죠. 그래서 죄책감을 느끼면은 뭐한다. 이런 행동 변화가 생길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죄책감은 이런 행동 변화에 뭐한다. 동기부여가 된다 이 말이죠. 죄책감은 그리고 수치심만큼 강력합니다. 그러나 그 효과 면에서는 긍정적입니다. 이 수치심은 파괴적이지만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행동 변화를 하는데 이런 행동 변화에 뭐다 동기부여가 된다 이 말이죠. 되기 때문이다. 수치심 때문은 아니고 사실 결론적으로 나의 영, 이 사실은 뭐랄까요? 지금 앞의 내용을 강조하는 의미입니다. 나의 연구에서 나는 발견했습니다. 수치심 우리의 마음을 좀먹는다. 즉 약화시킨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이 말이죠. 그래서 A, B, C로 이어져야 되겠네요. 자, 그리고 자 주어진 문장 들어갈 곳입니다. 우리가 했던 행동이죠. 우리가 했던 행동에 대해서 사과를 하면 사과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보상을 해주거나 또 우리 행동 좋게 느끼지 않았던 행동을 바꾸거나 이런 행동 변화는 뭐다? 죄책감이 동기부여가 됐기 때문이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이 문장이 어디에 들어가 있냐? 죄책감이 불편한 감정이지만 도움이 되는 감정이라고 그랬잖아. 그럼 왜 도움이 된다? 이러한 행동 변화를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동기부여가 되기 때문에 도움이 된다. 구체적인 이름 뒤로 와야 된다 그랬죠. 도움이 된다. 왜 도움이 되느냐? 이러하기 때문에. 즉 이러한 행동 변화를 유발할 수 있는 뭐가 된다. 동기부여가 되기 때문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와야 되겠어요. 그래서 도움이 되는 구체적인 내용이 뒤로 와야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죄책감은 수치만큼 강력하지만 효과면에서 그 효과는 그러니까 수치심은 부정적인 효과를 주는 거지요. 그러나 죄책감은 긍정적이다. 반면에 수치는 뭐다? 파괴적이다 그랬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답이 돼야 되겠습니다. 7번은 요약문이죠. 이것이 서브에즈는 어떤 역할을 한다. 이건 주어자리죠. 이것이 건설적인 힘의 역할을 한다 이 말이죠. 자, 어떤 힘이냐? 드라이버는 뭐랄까 촉진시키다 이 말이에요.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주는, 즉 이끌어내는 그러한 그래서 긍정적인 행동 변화를 할 수 있도록 행동 변화를 이끌어내는 그러한 건설적인 힘의 역할을 한다 이 말이죠. 뭐가? 이거 두 개밖에 없었잖아요. 주제가 죄책감과 수치심이잖아. 죄책감이 이러한 역할을 하고 반면에 이 Y이 반면입니다. 수치심은 뭐하는 경향이 있다. 해로운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 수치심은 우리의 믿음을 언더마인드 약화시키기 때문에 우리가 향상될 수 있다. 더 잘할 수 있다라는 능력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켜버린다. 즉 파괴시킨다 이 말이죠. 그래서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길트, 죄책감, 여기는 수치심, 쉐임이 와야 되겠죠. 다음 24번 문제는 무슨 내용이냐. 우리가 그 SNS를 할 때 그 도파민이 활성화되는 도파민이 뭐예요? 우리가 뭔가 쾌감을 느끼게 하는 그런 호르몬의 일종이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소셜미디어를 우리가 중독되는 이유는 이런 도파민을 경험하기 때문에 중독성이 강하다는 거죠. 거기에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런 얘기를 이 지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문 내용을 살펴볼까요? 자, 살펴봅시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 내에서 우리가 소셜미디어 상에서 스크롤링을 할 때, 즉 소셜미디어를 하면 이 말이죠. 우리 내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살펴봅시다. 즉 우리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 즉 그것이 뭐냐? 빠른 도파민의 활성화입니다. 이게 동격입니다. 소셜미디어를 할 때 일어나는 일, 일어나고 있는 것, 이것이 뭐다? 동격. 즉 다시 말해서 도파민의 빠른 활성화다 이 말이죠. 이 도파민 활성화를 살펴보자 이 말은 같은 말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도파민이 활성화되느냐 이 말. 여러분이 소셜 미디어 앱을 열고 그러면은 바로 열자마자 여러분은 알게 됩니다. 정말 기분이 좋다는 걸 알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의 도파민의 수치가 아주 빠르게 증가하고, 그리고 그 어떤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다. 여러분 내에서, 즉 내가 즐거움을 경험한다. 이런 내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 이 말이죠. 자, 이게 이제 뭐다? 이게 즐거움을 경험하는 게 뭐예요? 도파민이 활성화된다 이 말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이 만들어내는 문제점은 디스는 이 도파민 수치가 빠르게 증가해서 우리 뇌가 뭐야? 어떤 쾌감을 경험하는 거죠. 이것이 만들어내는 그 문제점이 있는데 이 문제점은 뭐냐? 요 관계대명사 수식입니다. 이것이 만들어내는 문제는 요거 이제 영작 문제로 낼만 합니다. 여기 어려운데 이 에즈가 뭐뭐처럼 뭐뭐와 똑같다 이런 뜻입니다. 이 우주에 있는 만물의 경우와 똑같은 이치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도파민의 활성화의 이런 과정은 이것이 만들어내는 문제점은 우주의 만물의 경우와 에즈가 접속사에 그래서 원래는 이디스가 생략되어 있다고 봐야 됩니다. 이디스는 이때 있은 어떤 상황을 나타내는 우리 빈칭주라 그러죠. 날씨, 거리 이런 걸 나타낼 때 있을 쓰는데 우리가 이게 부사절, 접속사. 부사절에서 대명사 주어 플러스 비동사를 뭐 할 수 있어요? 생략할 수 있죠. 그래서 상황이 이 상황이죠. 즉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 상황은 우리의 우주의 만물에서 일어나는 상황과 똑같다 이 말이 되겠죠. 이게 뭐뭐처럼이니까 그대로 이 말이죠. 좀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영작 문제를 낼 수 있으니까 잘 익혀두기 바랍니다. 물론 디스는 지금 뭘 받고 있어요? 앞의 내용이죠. 즉 뭐예요? 디스는 도파민이 믿을 수 없을 정도 빨리, 즉 아주 빠르게 말이죠. 증가해서 우리의 뇌가 뭐한다? 쾌감을 느끼는 거죠. 이것이 어떤 문제점을 만드는다. 말이죠. 이 문제점이 뭐냐? 여기에 문제점과 똑같다. 이 말이죠. 이 문제와. 우주의 만물도, 우주에 있는 모든 만물의 경우에도 이런 문제가 있다. 그와 똑같다. 이 말이죠. as. 자, 그러면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 뒤로 갈수록 그치가 나오겠죠? 자, 이 콜론이 동격 역할을 합니다. 콜론이 일반적으로 무슨 역할? 동격, 즉 구체적 설명입니다. 이 물리의 법칙이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올라가는 것은 필연적으로 내력이 마련이다 이 말이죠. 여기 주어입니다. 머스트의 주어입니다. 올라간 것은 필연적으로 내력이 마련이다. 모든 인생사가 뭐야? 이런 거라는 거죠. 오르막이 있으면 뭐야? 내리막이 있다 이 말이 되겠죠. 이런 의미입니다. 이것이 도파민의 경우도 그렇다는 거죠. 도파민이니까 오르겠지. 기분이 좋아진 거니까. 아까 내가 어떤 쾌감을 또는 쾌락, 플레저를 경험한다 그랬잖아. 이거 오르막일 거 아니야? 그럼 내리막도 있다. 즉 기분이 좋은 거죠. 플레저. 그러나 이제 어느 정점을 지나면은 뭐야? 불쾌감을 느낀다 이 말이 되겠죠. 우리 인생도 뭐 우주에 있는 만물에도 이렇게 잘 나갈 때가 있으면 뭐야? 어려울 때도 있다 이 말이 되겠죠. 흥망성쇠가 있는 거죠. 모든 만물이 그러하듯이 이 도파민도 이러한 이 세상의 물리법칙을 벗어날 수는 없다 이런 말이 되겠죠. 이게 물리법칙, 즉 만물의 이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뇌와 몸은 항상 뭔가를 찾습니다. 뭐라고 불려? 이 코드가 PP입니다. 호미오스테이시스, 이 보통 호모는 하나 이런 뜻입니다. 스테이스 하나의 상태로 되는 거죠. 즉 일정한 상태로 불리는, 즉 항상성이라는 어려운 말로 항상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는 거죠.
이게 항상성이라는 호미오스테이시스, 영어로는, 우리말로는 뭐 조금 어려운 말입니다만 항상성이라고 부른다. 이러한 호모스테이시스라는 항상성을 늘 찾는다 이 말이죠. 우리의 뇌와 몸은, 그러니까 오르막이 있으면 뭘 일정한 상태로 가고자 하는 거죠. 시스를 상태로 보면 됩니다. 상태가 변했잖아요. 그럼 다시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는 거죠. 오르막 내리막, 이런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는 그런 성질이 있다 이 말이죠. 우리의 몸과 뇌가. 근데 이것은 우리의 신체뿐만 아니라 모든 우주의 만물이 그렇다는 거죠. 자, 좋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뇌도 이제 애가 아니어서 항상성을 추구하는데, 이것은 의미한다. 항상성이라는 것은 균형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는 균형을 의미하는데, 이거 약간 어려운데, 이것을 마음에 두고서 이런 뜻입니다. 이게 디스가 주고 이게 빙이 생략된 분사구문인데, 여기서 또 문법적인 설명을 할 수 없으니까 이것을 마음에 두단 말은 이 머릿속에 염두에 두다 이 말이죠. 자, 이것을 염두에 두고서 도파민 수치가 아주 빠르게 증가할 때, 근데 이 증가는 뭐냐? 스크롤링 소셜미디어, 이 SNS를, 소셜미디어를 스크롤링 할 때 뭐 한다? 도파민의 수치가 빠르게 증가하는데, 이렇게 증가를 하면 그러고 나면 뇌는 생각합니다. 와우, 어떻게 나의 도파민 수치가 이렇게 높아졌지? 라고 생각한다 이 말이죠. 왜? 이것을 염두에 두면 이것은 뭐야? 이 세상 이치죠. 이 호미오스테이시스, 즉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는 거야. 그러니까 수치가 높아지면 뭐야? 어머, 이게 원래 내 일정한 상태가 아니네, 이렇게 놀란다는 거죠. 이렇게 놀래서, 그래서 이러한 일정한 상태를, 원래의 상태를 성취하다, 즉 이루기 위해서, 즉 균형을 잡기 위해서 이 도파민은, 그러고 나면 되는 순서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나면은 그는 뭐예요? 재빨리 떨어집니다. 그렇죠. 급속도로 올라가니까 다시 내려와야 원래 상태 될 거 아니에요? 똑같은 양만큼, 즉 오른 만큼 내려간다 이 말이죠. 같은 양만큼 떨어집니다. 뭐 아래로? 여러분의 기준치가 되겠죠. 기준치 아래로. 뭐 하기 위해서? 니는 다시, 이게 원래 이 균형이죠. 근데 올라갔으니까 다시 균형을 원래 상태로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시 균형을 잡기 위해서 기준치 아래로 떨어진다 이 말이죠. 기준치 아래로 같은 양 올라간 만큼 떨어진다. 즉 아래로 떨어진다 이 말이죠. 올랐으니까 아래로 뜬 거죠. 그래서 어디 갔나? 기준치에 이른다 이 말 되겠죠. 기준치 아래로 떨어진다는 얘기 아니라 즉 기준치까지 떨어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게 후치 분사구문이라는데, 이거 완전 문장입니다. 여기서 문장이 끝나도 되죠. 이럴 때 컴마 ing 나오는데 이거 후치 분사구문이라고 여러분은 훨씬 더 기분 나쁘게 합니다. 월스가 그 비교급이죠. bad의 비교급입니다. 기분 나쁘게 합니다. 무엇보다는 여러분이 스크롤링 하기 전에, 즉 SNS를 하기 전보다 훨씬 더 기분 나쁘게 합니다. 그래서 올라가서 기분 좋았다가 다시 떨어지니까 뭐야? 기분 나쁘게 한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주제는 어떻게 되냐? 주제는 3번을 볼까요? 생물학적 메커니즘입니다. 호미오스테이시는 아까 항상성이라고 했죠. 즉 균형입니다. 항상성이 갖는 생물학적인 기제. 기제란 것은, 메커니즘이라는 것은 뭐랄까요? 아무튼 작동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건 뭐에 의해서 촉발되냐? 빠른 도파민의 상승에 의해서 유발되는 그러한 항상성, 즉 균형을 잡으려는 적인, 즉 생물학적 우리 몸이죠. 우리 몸에 이러한 항상성이 작동하는 어떤 방법이 되겠죠. 작동하는 원리, 메커니즘.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올라가는 것은 필연적으로 뭐야? 내려오게 되어 있다 이 말이죠. 이것이 의미하는 뭐냐? 이거 아까 만물이 그렇다는 거죠. 물리적인 법칙이, 이 세상의 법칙이, 즉 우주의 법칙이. 그래서 쾌락의 빠른 증가는
필연적으로 따릅니다. 뭐가 뒤따르냐? 상당한 감정의 뭐냐? 하락이 따른다 이 말이죠. 3번이 답이 되겠죠. 하락이 뭐냐? 느껴지는 거죠. 빠르게 증가하는데 내려와야 된다 이 말은 상당한 감정의 하락, 즉 기분이 훨씬 더 나빠진다 이 말이죠. 오케이? 자, 이건 뭐 어려운 거 아니고 그대로 이해하면 되고, 어법상 틀린 것. 자, 어법 문제는 여기서는 뭐 1번 보면은 살펴봅시다. 여러분은 뇌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 또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렇죠. 여기는 관계명사 선행사가 없으니까 완 맞죠. 또는 의문사로 봐도 됩니다. 이 의문사라 그러면은 의문사절은 항상 명사절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목적으로서 명사입니다. 맞고, 다음에 이 도파민의 수치가 빠르게 증가한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그러면은 뭐야? 여러분은 뇌에서 이러한 쾌감을 경험하게 된다. 이 수동태니까 그렇죠. 쾌감이 느껴지겠죠. 경험된다면 느껴지다 이 말이죠. 내가 느낀 거고. 그러니까 얘가 주격음입니다. 이게 바이처럼 보면 되겠죠. 우리 수동태 행위자 바이 있잖아요. 맞고, 여러분 뇌와 신체는 몸은 항상 뭔가를 찾는다. 그렇죠. 목적가 있죠. 그리고 진행형 맞죠. 능동 현재 분석 맞습니다. 다음에 4번은 하우죠. 그래서 도파민이 이렇게 빠르게 증가하면은 소셜미디어를 할 때 이렇게 하는데, 내가 그러고 나면 생각합니다. 와우, 어떻게 나의 도파민 수치가 이렇게 높아졌지? 이게 하우는 부사니까 없어도 문장, 완전 문장이에요. 도파민 수치가 아주 높다. 이 형식으로 완전 문장이잖아. 이 비동사가 뒤로 갔다 그러면은 levels are so high죠. 맞습니다. 어떻게가 아까 뭐예요? 메커니즘이잖아. 바이올로지컬, 생물학적 메커니즘을 이야기하겠죠. 자, 그리고 도파민 수치가 이렇게 이런 원리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내가 인식을 한 거죠. 왜 이렇게 수치가 높아? 그럼 뭐야?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즉 균형을 잡기 위해서 빠르게 떨어진다 이 말이죠. 같은 양만큼. 요건 부사라고 봐야 됩니다. 이게 드라이브 목적이 아니라 같은 양만큼 떨어진다 이 말이죠. 여러분의 그러한 기준치 아래로 뭐 하기 위해서? 재균형을 잡기, 다시 균형을 잡기 위해서, 원래의 균형을 잡기 위해서 올라갔던 것이 다 이 말이죠. 이때는 못막이 위해서 부정사가 와야 돼. 투병사가 목적이니까 못막이 위해서. 이건 분사가 아닙니다. 답은 5번이 틀렸네요. 5번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걸 투부정사를 바꿔야 되겠죠. to rebalance. 투부정사를 취하면 됩니다.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봐요. 다음 24번은 빈칸에 들어갈 말. 이 물리의 법칙이 뭐한다? 오른 것은 뭐한다? 내려가기 마련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뇌와 몸은 항상 뭔가를 찾는데, 이렇게 불리운 뭔가죠. 균형을 의미한다. 균형은 아까 항상성이라고 했죠. 호미오스테이시스라고 불렀죠. 하나의 상태, 즉 일정한 상태에 있는 거죠. 다음 이 문장에, 자 살펴봅시다. 무슨 일이 벌어지 내에서. 이건 아까 주어진 문장이죠. 이거 문장 도입부고. 그래서 살펴보니까 뭐 처음에 뭐야, 소셜 미디어를 앱을 열어야 되겠죠. 이게 이제 처음 컴퓨터를 켜는 거니까 순서대로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A가 먼저 오고, 자 컴퓨터를 켜고 이제 했더니 이렇게 도파민이 이렇게 활성화되더라 이 말이죠. 그런데 이 도파민의 활성화가 초래한 문제점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이것은 우주의 만물이 갖는 문제점과 똑같더라 이 말이죠. 세상 이치가 똑같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그게 뭐냐? 오르는 것은 필연적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반드시 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뇌와 몸이 항상 여러분은 뭔가를 일정한 수준을 상태를 유지하는 거죠. 항상성이라고 불리는 것을 추구하더라 이 말이죠. 이게 항상성이잖아. 오른 것은 내려갈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B로 이어지고, 구체적인 내용은 뒤로 와야 됩니다. 이것은 균형을 의미하고, 이 항상성이란 쉬운 말로 뭐다? 균형을 의미한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러한 원리를, 이런 세상 이치, 물리 법칙이 되겠죠. 이런 물리 법칙을 염두에 두고서 이 말이죠. 즉 알고 있어서 이 말이 되겠죠. 염두에 둔단 말은 머릿속으로
알고 있다 이 말이 되겠죠. 이러한 원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내가 깜짝 노는 거지. 도파민은 이게 활성화되니까 쫙 올라가니까 수치가 깜짝 놀래서 어떻게 한다. 와우, 어떻게 해서 나의 도파민 수치가 이렇게 높지? 라고 깜짝 놀래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조치를 취하겠죠? 내가. 왜? 항상 일정한 상태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즉 균형을 잡기 위해서 도파민이 그러고 나면 순서입니다. 이렇게 놀래서 깜짝 놀래서 재빨리 뭐 한다. 같은 양분, 즉 오른 만큼 기준치 아래로 떨어뜨린다 말이죠. 다시 균형을 잡기 위해서. 그래서 그렇게 되면 뭐 기분이 좋았다가 다시 떨어지니까 나빠지는 거죠. 훨씬 더, 즉 스크롤링 하기 시작하기 전에, 즉 그때는 도파민이 활성화되기 전이죠. 컴퓨터를 켜기 전이니까 스크롤링 하기 전에 전보다도 기분이 좋았다 떨어지니까 훨씬 더 나빠지게 느낀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얘도 A, B, C로 와야 되겠네요. 답은 1번이 답이다. 이 문장에 들어요. 즉각 여러분 알게 됩니다. 여러분이 기분 좋아진다. 즉각은 뭐 바로 이 말이죠. 여러분은 그래서 도파민의 수치가 아주 빨리 증가하고 그럼 내가 쾌감을 느끼게 된다. 경험한다는 느낌. 이건 뭐야? 즉각이라면 뭐 요거 있죠. 살펴보자. 그래서 앱을 일단 열고 나면은 이 말이죠. 열고 나면은 즉각 뭐 한다. 여러분 알게 되면 여러분이 기분 좋아진다는 걸 알게 된다 이 말이죠. 이때부터 이제 뭐다. 앱을 열면 이제 도파민이 활성화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열고 났으면은 이렇게 된다. 즉각. 바로 이런 뜻이죠. 답이고. 다음에 요약문입니다. 소셜미디어가 코드가 동사할 때 유발하다. 아까 리드 투지 뭐뭐네. 빠른 상승. 도파민의 빠른 스파크는 상승이죠.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소셜미디어가 하면은 도파민이 빠르게 증가한다. 그러나 이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내는 그 다음에 연이은 그러한 하락을 강요한다 이 말이죠. 그럼 뭐를 유지하기 위해서요?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균형이 뭐예요? 항상성이 되겠죠?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한 거다. 오케이? 항상성을 아까 호미오스테이시스라 그랬죠? 어디 가냐? 호미오스테이시스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런 거 전체 지문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옳은 것은 내려간다. 뭐 하기 위해서? 균형을 의미하는 뭐 이거를 하기 위해서 호미오스테이시스가 있죠. 그래서 얘가 와야 돼. 호미오스테이시스를 유지하기 위해서 빠른 상승, 즉 증가가 도파민의 증가가 유지하기 위해서 뭐 한다. 그 다음 과정으로는 내가 떨어뜨린다 이 말이죠. 드랍. 뭐 아래로? 베이스라인 레벨을 기준치 아래로 해야 되겠죠. 기준선이 베이스라인이고 라인. 베이스가 기준, 라인이 선. 기준선의 수치죠. 그러니까 기준치가 되겠죠. 기준치 아래로 떨어뜨린다 이 말이죠. 그래서 리절팅 초래하게 됩니다. 뭐를? 부정적인 감정 상태를, 즉 더 기분이 나빠지게 만든다 이 말이죠. 이것은 나빠진 걸 부정적인 감정 상태로 만든다. 초래하게 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답은 여기는 호모스테이시스 그리고 베이스라인 레벨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여기까지 하고 또 좀 쉬었다가 다음 문제를 하겠습니다.